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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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썰 풀어주는 남자 썰남입니다. 모두들 긴 장마 기간 동안 많이 꿉꿉하셨지요. 사실 더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높은 습도로 인한 꿉꿉함입니다. 꿉꿉함을 어떻게 잘 견뎌보려고 저도 제습기 전자제품 하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떻게 좀 값싸게 구입해 보려다가 그만 인터넷 쇼핑몰 해킹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돈만 날렸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저 스스로는 그동안 제가 좀 똑똑한 축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번 주 지역 신문들을 살펴보니까 물과 관련된 보도들로 헤드라인 이슈가 잡히고 있네요. 올해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긴 장마였습니다. 1973년 이후 가장 긴 무려 50일이라는 역대급 장마 기간을 기록한 데다가 집중폭우까지 동반하다 보니 수해로 인한 피해와 복구 관련 보도, 또 합천댐과 함양 중림댐 등 물과 관련된 갈등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먼저 서부경남신문 일면 헤드라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장마의 속수무책, 문제는 기후위기. 여름 장마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탓이다. 우리 서부경남도 폭우 위험성이 크죠. 역대급 장마가 한반도를 덮쳤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8월 12일을 기점으로 50일째 이어지면서 2013년에 49일이었네요. 이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이런 내용과 함양군, 이렇게 합천군이 좀 문제겠네요. 합천군 외에는 이번 홍수 피해는 합천댐 수위와 방류량 조절에 따른 정책적 결정 실패라며 항변했다. 또 문준희 합천군수는 합천댐의 상시 만수위가 176m, 홍수위가 179m인데 집중호우 당시 수위가 178m까지 높아졌고 평소 방류량이 초당 20톤 안팎인데 2700톤까지 늘려서 한강 하류 지역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군수님께서 주장을 하셨네요.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를 이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죠. 합천댐의 경우에 방류된 물이 하류에 닿기 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기록적인 긴 장마와 폭우가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수 피해는 단순히 여름 장마가 길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여름 폭우가 쏟아진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학자들의 지금 주장이죠. 그죠? 정부 합천군 특별재난지역 확정, 재산 피해액 256억 원 잠정 집계, 김은 인재 아닌지 분석해야. 정부에서 합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고 김태호 의원께서 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했다는 그런
홍보성 기사네요. 정치인이나 이 자치단체장, 기관장들 홍보해주는 썰은 쏙 보이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됐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합천군민 반대, 시작도 못하고 취소. 서부경남신문 8면에 특집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8면 전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낙동강 통합 물관리 합천군민 반대라는 타이틀하에 특집으로 다룬 기사네요. 합천 한강 하류 45만 톤 식수 확보, 동부 경남과 부산의 식수로 공급. 그럼 동부 경남 지역과 부산 쪽에 이게 합천 우리 한강 물을 식수로 공급한다는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나 보네요. 환경부 보고에 주민 반대 무산, 최종 보고까지 적자는 진통 예상, 합천 군민들 버스 8대 타고 시위, 생존권과 재산권 박탈하는 일이다. 낙동강 네트워크 영남 환경단체,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거창군의회도 여기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합천댐 유역의 86%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 86%가 거창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거창군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사진은 지난 5일 합천군민 300여 명은 8대의 버스를 타고 창원 컨벤션센터 앞에서 한강 하류 광역 치수장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한강 하류를 치수장으로 개발해 하루 45만 톤의 식수를 부산시와 동부 경남에 공급하려는 건 합천 군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시위를 창원에 가서 또 이렇게 벌였네요. 이어 구면에도 전면을 할애해서 특집으로 함양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중림댐 관련 기사이네요. 함양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34만 평 중림댐 건설 반대. 함양 중림댐 건설 반대 대책위는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함양지수 앞에서 게릴라식 작전하듯이 몰래 추진해온 중림지구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중림댐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들여 넓이 208m, 높이 34m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함양 주민들이 또 앞서 합천 군민들이 합천댐 환강물을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의 치수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반발했듯이 이번에는 함양 주민들도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서부경남신문에서 이렇게 지금 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경남신문이 이렇게 집중력을 갖도록 합천댐, 함양 중림댐 등 물싸움 보도의 취재와 편집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간) 지속된 지리산댐 건설이 완전 백지화되면서 조용하던 함양군에 다시 댐 건설 논란이 불붙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함양읍 중림리, 시목, 상죽, 내곡 일원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는 중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서를 내놓으면서부터다.
이 대책위원회 100여 명은 한국농어촌공사 함량지수 앞에서 태풍 장미가 북상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게릴라식 작전하듯이 몰래 추진해온 중림지구 댐 건설을 적극 처리하고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군청을 향해서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마피아식 댐 건설을 방조하는 함량군도 각성하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착공해진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통보에도 함량군이 정확한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10월달 같으면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좀 그렇네요. 이때까지 몰랐다는 게. 이날 대책위는 3개 마을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죽어가는 계곡, 썩어가는 계곡을 보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농어촌공사는 댐 건설을 하려면 주민들을 댐에 수장시키든지 저는 이주시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책위는 각 마을 이장을 대표로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분회회장, 청년회장, 각회 총무들로 결성됐다. 대책위는 중림댐 건설 계획은 농촌 용수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을 하고 1년 만인 2018년 5,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 수립, 신규 착수 대상지구 선정까지 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그러나 환경이나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댐 건설과 직결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당연히 반발하죠. 그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느냐? 이런 질문에 농어촌공사는 이미 주민 호응도 조사를 했다며 2018년 1월 내곡리 이장 등 11명의 명단을 첨부한 자료를 내놨다. 호응도 조사 이런 조사가 있나요? 이 호응도 조사를 가지고 주민 동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중림댐 건설은 마을 주민이 원해서 시작한 것으로 찬성률이 80%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걸 가지고 찬성률 80%라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국 함량읍 시목마을 이장은 대책위원회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 고향 산천을 지켜낼 것이라며 함량군과 함량군의회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림댐 건설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마피아식 댐 건설을 즉각 중단하도록 앞장서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함량읍이 여기에 있고요. 그 함량읍의 남서쪽 같습니다. 사업지구가 함량읍에서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34만 평 규모의 댐을 건설한다. 당연히 뭐 이렇게 주민들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고 함량 군민들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서부경남신문이 발빠르게 주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한 기사 같습니다. 이번에는 곰 관련 기사네요. 거창 삼봉산도 반달가슴곰 서식지. 2년 전 5월 잇따라 목격, 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우리 거창이 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죠? 거창군도 반달가슴곰 서식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지리산을 탈출한 반달가슴곰 532의 행동 영역이 거창 운양면과 경계지역인 김천 수도산을 중심으로 가야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 고재면과 무주 무풍면 경계에서도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다. 고재면과 무주 무풍면 경계 같으면 백두대간이죠. 그죠? 이번에 발견된 수컷 반달가슴곰은 발신기를 부착하지 않으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발신기가 부착되지 않았다면은 자연 출산된, 자연 분만된 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몸무게는 141kg, 연령은 5, 6세로
최소 5년 동안은 자연에서 그대로 방치되다가 이번에 발견된 것이다. 2년 전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도 삼봉산 기슭, 고재면 금봉암에서도 곰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됐다. 금봉암 선님들과 신도들은 절알의 사과밭에서 본 적이 있다. 지난 5월에는 고재면 탑선 해운암에서도 반달가슴곰이 목격됐다. 이 지역에서 반달가슴곰이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시로 많이 사람들 눈에 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에도 곰이 나타났다는 건데 거창 삼봉산도 반달가슴곰 서식지. 저도 다다음 주 9월 초에 이 성고 산소에 벌초를 가야 되는데 바로 삼봉산 밑입니다. 벌초 갈 때 반달이 만날지 모르니까 반달이 죽에 마늘과 쑥 좀 미리 챙겨 가야겠네요. 그럼 반다리가 쑥하고 마늘 먹으면 인간 되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 자연 환경이 이렇게 곰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부경남신문 오면에 이렇게 또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로 거창 2024년까지 택시 38대 감차 2대에 1대 꼴 과잉 공급이다. 개인 76대, 법인 104대 등 총 180대, 거창이 총 180대의 택시였다는 말이죠. 그죠? 하지만 거창군의 적정 택시 수는 80대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 따라서 감차를 실시하는데 감차 보상액이 현실 가격으로 책정, 법인 택시는 3,500만원이라는 이야기고 한 대에, 개인 택시는 한 대에 7,500만원 감차 차를 없애면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경영난 호소 택시업계 한숨 돌려 택시 감차는 지속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택시 기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감차 보상액이 개인 택시 3,500만원, 법인 택시 3,500만원, 개인 택시 7,500만원으로 결정된 거죠. 개인 택시가 76대, 법인 택시가 104대로 총 180대이고, 이게 이제 적정, 우리 거창군의 적정 택시 대수는 80대 정도가 적정한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186대, 2.3배 정도 가행 공급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차를 한다는 건데, 지난해 말 개인 택시의 시중 매매가, 개인 간의 거래는 7,300만원 선, 7,300만원 선,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게 책정될 것을, 높게 나타날 것으로 해야 되겠다.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겠네, 그죠? 감차 보상을 받는 게. 거창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기자는 올해 택시 시중 매매가도 군이 책정한 7,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 같다. 택시 감차가 도움이 된다. 택시 기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정해져 있고 감차에 따른 보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썰람이 뭐라고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오지랖이 넓은 이 썰람 생각으로는 등산복 장사하다 보니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도 나도 비 온 뒤 죽순 올라오듯이 우후 죽순처럼 전빵 차려갖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보니 점포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작년에 또 장사 안 된다고. 가마. 이런 것도 군청에서 감차? 아니, 감차가 아니고 감포라고 해야 되나? 감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보상 안 해주나요? 등산복 전빵도 경영난 호소하면은 경영난 호소하면 될까요?
아무튼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는 좀 동떨어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택시 기사분들 또 택시업계에서 이 썰람한테 이렇게 눈총 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들신문입니다. 한들신문 사설에 거창하지 않아야 거창이다. 직전 이 썰람 영상에서 썰람이 언급했던 조리설 명당에 걸맞는 랜드마크와 연관 있는 보도가 있네요. 그죠? 법원 검찰청 부지에 거창군이 계획 중인 이 사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보도가 한들신문에서 이번 주에 사설로 짚었네요. 거창군이 계획 중인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군의회에서도 문제 지적이 있었나 보죠. 그죠? 지난달 28일 열린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거창군은 거창지원과 거창시청 부지에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893억, 이 중 군비가 805억. 근데 군비 부담이 가능하나? 중간 용역 결과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 계획이 분명치 않고 거창지원지청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등에 무리가 있다라고 군의원들이 지적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동안 주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으로 만든 몇몇 시설들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난번 우리 썰람에서 짚었던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됨에도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도 의문이려니와 지역의 유관 교육기관과의 협의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도 염려된다. 뭐든가 이게 우리 국민들하고 이게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미리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함께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도된 이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좌측 사진은 합천군 의회, 우측 사진은 거창군 의회 의원님들 단체 입장 표명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마 언론사의 보도자료로 제공된 사진 같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 보고 느낌이 없으시나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좌측에 우리 합천군 의회 최정옥 합천읍 지역구 의원, 또 이게 합천군의 비여분 아마 비례대표 여성 의원 같네요. 합천군 수자원 공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우리 거창군 의원님들은 8월 5일 거창군 의회 앞에서 촬영한 사진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 의원님들 신간이 이게 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 두 장 놓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왠지 저도 좀 가급적 군의회 관련된 부분은 저희 가족과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또 오지랖 넓은 썰남 입장에서 이거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무리수를 두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이 사진과 관련해서 뭔가 좀 느껴짐이 없으시나요? 저는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 사진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 사진 보시면 그런 거 확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우측 사진은 거창군의회 여성의원 3분을 뒤쪽 줄에 세워두고, 이런 모습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이 합천군 의회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 수 있었지만은, 또 거창군 의회는 입구 계단의 협소함 관계로 두 줄로 설 수밖에 없는 형편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의도된 위치, 사전에 의도된 위치 선정이었는지 그건 뭐 제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뭐 자연스럽게 섞였죠, 그죠? 하지만 물론 낭독자나 군의회 의장이 사진의 중심에 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원 3분을 뒤쪽 줄에다가 세워두고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갖고 시비냐고 하시겠지만은, 이 평소의 사소함에서 사람들은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주창하지 마시고, 특히 양성평등 조례까지 거창군의회에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성평등 조례까지 직접 만드신 분들이 이 정도니까 거창군의회 남성 의원님들 성인지 감수성 새로 연찬 좀 하십시다. 군민을 대의하시는 군 의원님들 멋진 영국 신사처럼 품격 갖추고 레이디 퍼스트, 뭐 발음이 저 안 좋습니다만 레이디 퍼스트 좀 한번 해보세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네요. 먼 이국 땅에서 돈 벌러 이역만리 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진 외국인 관련 기사입니다. 거창 20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타고 가던 40대 외국인 치여 사망. 20대 젊은 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외국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8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새벽 심야네요. 거창읍 군청 로타리 앞 문청읍 로타리에서 대동 로타리 간 도로에서 아마도 그 고션시티 앞쪽쯤 되겠네, 그죠? A씨가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즈베키스탄 B씨 41살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이게 한 15m 정도 뭐 이렇게 차에 받쳐서 이렇게 톡 튕겨져 나가서 그 자리에서 아마 바로 숨진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강복절 강화문 집회 거창에서 45명 참가, 거창 인터넷 신문 보도네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원, 거창 인터넷 뉴스원에서
광복절 집회에 거창, 함양, 산천 합천에서 총 95명 참가. 거창에서는 A교회 신도 35명, 애국시민모임 회원 10명 등 총 45명 참가. 서울 강화문 광장에 열린 광복절 집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동안 이게 다소 소강 상태로 느껴졌던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들어서 서울, 경기 권역을 중심으로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우리 거창, 함양, 산천, 합천 지역에서 100명 가까이 참가해가지고 이 감염 확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도 보도는 이게 아마 속보 형태 같은데 이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창은 버스 한 대 참여 29일까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안 받으면 고발 및 구상권 청구까지 경상남도 도청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런 내용. 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받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조치한다는 그런 행정명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는 괜찮을 거야. 설마 뭐 내가 걸릴까봐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보다도 가족들과 가까운 주변 분들을 위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좋겠지요. 저도 요즘 이거 유행한다는 마스크 목걸이 하나 장만했습니다. 보기 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은 더위도 한풀 끄기겠죠, 그죠?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 묘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한다고 합니다.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쉐도 이 무렵에 하며 우리 조상들이 하는 포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처서가 지나면은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파리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좋은 무렵이 됩니다. 좋은 계절을 기대하며 항상 건승하십시오. 지금까지 신문 썰 풀어주는 남자 썰남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